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배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24,500원에 20%요. 24,500원에 20%요. 네네. 네, 이 종목도 오늘 크게 올라주면서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 싶었어요. 네, 이 종목 어디까지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지은 대표요. 네, 이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오늘 대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대운제약의 엠블로가 지방간 동반 2형 당뇨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에 좀 안착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관련돼서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나요? 한 15일, 한 보름 정도 됐나요? 매수한 지가? 아, 보름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럼 최근에 이제 어떤 요인으로 혹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실적도 괜찮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약주 한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좋고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 최근에 행보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잘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20%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고 내일 갭상승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갭상승에서 출발을 하고 26,0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는 26,0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이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살짝은 저항대로 좀 작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6,0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더 추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남은 물량,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고 장 막판까지 그런 시세 흐름이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음봉이 크게 나오거나 그런 모습이 윗꼬리가 크게 달리거나 이런 모습 아니라고 한다면 남은 물량 10% 정도는 추가 탄력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힘이 더 강하게 붙는다라고 했을 땐 10월 달까지의 추세를 넘어서는 28,000원 가격대까지도 좀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시장이 좀 급변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니 26,000원에서 절반 챙기시고 남은 물량은 좀 탄력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은데 한번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상담으로 최선의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2,720원에 8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거 한 지금 5년 됐어요. 5년이요? 5,2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80%까지 지금 비중이 됐어요. 아이고, 네. 비중도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준,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5년이나 보유를 하고 계셨던 종목이세요.
예. 일단은 지금 2,300원 부근이고 매수가는 2,720원이신데 네. 일단 매도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뭐 엔젤 산업 관련돼서 출산 장려 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탄력이 좀 같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살짝 부재한 부분들도 아쉽긴 하지만 일단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크셔서 무조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처음에 네. 그게는 5,200원에 사가지고 네.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 하시다 보면 단가 낮추려고 계속 매수를 하시다 보면 비중이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예, 예. 너무나도 움직임이 없고 지금 시장의 모멘텀 자체를 받지 못해서 약간 거래량도 너무 없고요.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통상 이런 종목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느닷없는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종목은. 다만 그 시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에는 연동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그 산업을 보고 연동된 종목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시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으니 지금 최근 들어서 저점은 지속해서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비중 80%는 무조건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지금 오늘 보니까 121선의 지지를 받는 라인인데 이 가격대에서 저는 한번 반등이 지금 오늘 2280원 부근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서 반등 탄력이 나왔을 때 저는 80%의 비중에서 분할로 매도를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분할 매도가 다 모든 비중을 소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기다리신 시간이 있고 비중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서 느닷없는 급등세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연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분할 매도로 절반 정도라도 좀 일단은 덜어내시고요. 이게 탄력이 저는 지금 상방으로 더 자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로 매도를 절반이라도 하시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시간을 만약에 내가 괜찮다 5년 기다리셨으니까 혹시 시청자님 조금은 더 아까우니까 기다리실 용의도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기다려도 상관없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가면 본전은 안 올까요? 연말까지요.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80%를 홀딩하시기에는 시간적인 기회부용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 분할 매도하면서 살짝은 또 다른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절반 정도는 그럼 연말까지 한번 홀딩을 하면서 더 비중을 늘리거나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간 정리하면서 기다리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상담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효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4,900원.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 네, 이 종목 오늘 사셨을까요? 네,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어요? 그래도 네.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니, 유창이.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사셨으면 되게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셨네요. 네, 네. 샀습니다. 이게 오늘 사기 쉽지 않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그 하이브를 갖다가 네. 샀는데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는데 갑자기 그냥 반토막이 앞에서 그냥 그래서 제가 팔고 이걸 샀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일단 오늘 효성이 올라온 건 아시다시피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 그저께 되게 좋아요. 네. 하나도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10%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SK도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사전 투표가 들어갔고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정권이 바뀔 것이고 특히 유력 후보가 지금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그 밸류업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주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PBR 기준으로 0.8배 이하가 됐을 때는 조금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이 막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올랐어도 효성은 PBR이 아직도 0.5배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또 중요한 거는 PBR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실적이 앞으로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인데 일단 효성중공업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효성중공업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한 최소 2조 원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효성의 시가총액은 1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지분 가치도 아직 반영이 덜 되어 있고 또 효성 계열사들이 좀 경기 부양 쪽에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계열사들이 좀 많이 있죠.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겠죠. 이게 딱 이제 올라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목표가를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10에서 한 15% 이상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딱 매수 시점이 중요한 자리예요. 오늘 딱 이제 한번 아침에 급등했다가 횡보하던 자리가 딱 그 매수하던 가격대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초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를 그러니까 익절가로 놓고 일부 익절가로 놓고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또 만약에 내일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매수한 가격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조금 기다리신다 그러면 6월 달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데 더 살까요? 아, 더 사냐고요? 예. 사실 지금 여기서 더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요. 예. 오히려 이제 매수가보다 아래에 내려왔을 때 더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겠지만 20%시니까 그냥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9천 원이고요. 네. 한 20% 돼요.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우, 제법 됐어요. 먼저 17만 원 넘은 걸 매도를 안 하고. 네. 매도 타이밍 놓치셔서 또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앞으로 매수가까지 네네네.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연예구 유창희.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14만 9천 원이 참 애매한 가격대이죠. 네. 수익 좀 날려 그러면은 좀 빠지고. 또 먼저 수익이 났는 걸 그러니까. 17만 원 넘었는데 네. 그 18만 원 간다고 하도 그때 좋다고 야단해갖고 매도를 못하고 이렇게 물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작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 청산이라든지 이런저런 뭐 국내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이고 최근에 네. 다시 이제 연초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또 관세 네네. 우려감으로 또 주가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죠. 그러니까 대형 전고체 네. 배터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삼성이 조금 이제 HBM에서 SK한테 밀리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려면은 유리기판 쪽을 빨리 좀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삼성전기가 거기에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네. 사실 뭐 지난 4월 초 작년 연말에도
팔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조금 시간은 길어지더라도 좀 기다리신 게 맞다. 비중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시니까요. 대신에 네네. 이제 6월이나 7월까지의 전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14만 원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14만 원에서 이제 15만 원, 16만 원 넘어가느냐 못 가느냐는 거기서의 어떤 이슈가 어떻게 IT 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4만 원 정도 반등 주고 나서 방향성이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좀 거기서는 일부 비중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추세를 무시 못하는 게 한 그렇죠. 11만 원대에 오면 또 반등을 주고 또 반대로 한 14만 원 조금 넘어가면 또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지금은 한 14만 원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나서 흐름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시간을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가 같은 거 이제 좀 설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길게 나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요? 삼성전자도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기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길게 보면서 어떤 가져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삼성전기 같은 거는 약간 단기 고점 때 거기서 또 돌파가 되냐 안 되냐 흐름을 보면서 좀 매매를 좀 잘해야 되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 좀 시간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라면 차라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갖고 끌고 간다라면 뭐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할 정도까지 종목은 아니다. 일단 올 여름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반등을 충분히 줬을 때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4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이 시간에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물산이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분 나누어 샀는데 네. 16만 원이 2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난 한 4월이나 5월 그때경을 내가 생각하는데 네네. 16만 원에서 더 올라가 17만 원 얼마 그냥 갔었어요. 갔는데 팔지 못하고 있다가 이래가 지금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네. 삼성물산도 나 지주사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뭐 요새 뭐 SK나 다른 코론 이런 거는 아주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거의 뭐 움직이는 것도 네. 시원찮고 그래서 종목을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치신 것 같은데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물산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이슈들이 좀 포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엘리엇이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엘리엇이라는 곳에 2심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회사가 졌고 267억 원에 대해서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 이야기할 때 원전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원전 관련주로 엮인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번에 금통위에서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도 거론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SMR 시장도 커진다라는 이야기 뉴스에서 계속 보셨을 텐데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엔 그 중심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삼성물산이
만약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분을 매각하게 됐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안 가서 답답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왜 그래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왜 안 가지? 좋은 것 많은데 안 가지 하고 매도를 하면 그때 보통 종목이 탄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도 지금 추세 자체가 뭐 무너지거나 약간은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지 이게 추세가 전환됐거나 지금 상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꺾이거나 한 건 아니라서 충분히 저는 16만 원 이상까지 우리가 가격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15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비슷한 이때도 보시면 이때 계속해서 15만 5천 원 부근대에서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오는데 모멘텀이 확실하게 여러 가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방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16만 원 그리고 16만 5천 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20% 비중을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16만 원이시잖아요. 그래서 17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이번에 한번 트라이 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지금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수급 전환 속도가 빨라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수익 줄 때 팔고 계속 우리도 같이 순환매를 좀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익권 도달했을 때 절반 매도 하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제 다음 주면 또 6월이잖아요. 네. 6월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6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6월 말 정도에는 약간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6월 초에는 뭐 충분히 현재 상승세 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소리 혹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상담 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기는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예, 안녕하세요. 네,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유창희 본부장이고요. 예, 예. 네, 혹시 뭐 궁금하신 뭐 종목이라든지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지금 얼마 매수하고 계세요? 62,500원에 20%입니다. 이게 좀 되셨나요? 예? 좀 되셨어요, 매수하신지? 예, 예, 예. 작년에 매수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그렇게 갔는데,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가다가. 네. 가다가 조금 못 갔죠. 네. 예. 근데 삼성전자는 네. 어차피 이거 단기 매매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탄탄은 안 하면 못 합니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빠르면 여름 한 가을까지도 충분히 매수가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기다리시면 좀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건 저만의 또 내피셜이지만 삼성 파운더리가 좀 분할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에는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HBM이 못하고 있죠. 하이닉스에 밀리면서. 하지만 이제 HBM에서 이제 소캠이라든지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반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실적 대비해서 좀 배당도 많이 하고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안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5만 원 초반에 오면은 반등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만하면은 6만 원 이상 갈만하면 빠지고 하는 모습인데 네, 예. 충분히 저는 6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6만 5천 원까지는 일단 무리 없이 좀 빠르면 한 7, 8월까지도 갈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나는 오늘 상담 받아보고, 앞으로서 안 갈 것 같으면 던져버릴까 하다고. 근데 지금 던지기에는 사실은 좀 아쉽죠. 왜냐면 뭐 추세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삼성전자 더 이상 뭐 나올 만한 악재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지금 한 8개월 정도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네, 못해도 제 생각에는 작년 뭐 한 9월, 8월, 9월부터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물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은 좀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나 이창희 본부장님 말씀 믿고 꼭 한번 그대로 가지고 가랍니다요. 네,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예. 네,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네. 이제 6월에 공략해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내수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전히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던가 아니면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음식료 업종도 우리가 내수주 경기 부양했을 때 좀 좋은 모습 보였던 이력들이 있어서 최근에 시장은 부각도는 없지만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 봐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네네. 종목 있으실까요? 네네. 아모레 퍼시픽 14만 2천 원에 10%거든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14만 2천 원. 2천 원에 네. 일단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10%. 10% 정도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님 근데 조금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네네, 오래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조금 추세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 답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화장품주들 잘 나간다 했을 때 아모레 퍼시픽이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 쪽이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뭐 미국, 일본, 이쪽 중국 이쪽으로 약간 중국 외에 시장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중국에서 가동률 높이고 뭐 증설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모멘텀을 좀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 이번에는 계속 좀 우려하셨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K-뷰티가 계속 이대로 순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인데 저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은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예전에 흥행했던 화장품들이 굉장히 제품력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제품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워낙 트렌드를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빠르게 그 산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가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 이미지와 인식이 해외 시장에서 잘 녹아들어 있어서 당분간은 K-뷰티 관련돼서는 저는 우려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기대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가까지 거의 다 오셨으니 이왕 기다리신 거 한번 이제 실적 계속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하반기 들어서 더. 그래서 충분히 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시청자님 뭐 생각해 두신 목표가나 이런 가격대 있으세요? 그래서 밑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되나 하고.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는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막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반기 이때를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가격 구간에서 조금 비중 확대하는 거는 저는 5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에
비중 확대하고 나는 오래 기다렸으니까 지금 수익권에서 그냥 팔려면 파셔도 되겠지만 충분히 수익권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나는 극대화 한번 해볼래 비중 확대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한 15만 원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빠른 종목의 패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염두하에 두시고 저는 충분히 비중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꼭 감사합니다.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